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을 밝힌 전기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도 전기가 편리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에 파견된 사절단들은 전기 사용을 목격했고 스스로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경험을 전하는 생생한 통로가 되었지요. 일본에 다녀온 수신사들은 아크든 점등이나 전신을 체험했습니다. 또 1883년 견미사절단은 다양하게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전기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였던 만큼 미국의 전기 이용 방식은 일본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견미사절단은 엘리베이터에서 땅이 흔들리는 충격을 경험했고 전기용품들과 발전시설을 수찰했습니다. 사절단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6일주는 미국에서 전기가 적어도 초자연적인 힘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전기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스나 석유 등보다 값싸고 편리하다고 평했지요. 물론 실제 발전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6일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지요. 조선에서 전등은 매우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주로 밤에 업무를 받던 고종은 이 전등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이모곤란 같은 정변이 전등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경복궁 전등 설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에디슨 전등 회사가 전등 설비 일체를 공급하고 가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1884년 말 갑신정변으로 차질이 빚어졌지만 전국 안정에 따라 곧 사업이 재개되었지요. 그만큼 고종의 전등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1887년 3월 드디어 조선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습니다. 경복궁 안 고종의 활동 중심 공간인 건청궁이었는데요. 민비 초소인 곤영합과 주변 건물들에도 전등이 가설되었습니다. 경복궁에 설치된 전등 설비는 16축광 750개 규모였습니다.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가 건청궁 앞 항원지 옆에 설치되었지요. 에디슨이 백열 전구로 특허를 획득한 지 불과 7, 8년 만에 은자의 나라였던 조선 궁궐에 전등이 켜지게 된 것이지요. 경복궁 점등에 만족했던 고종은 3년 후인 1890년 전기 설비를 확충하여 발전 용량을 늘리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 문제를 들어 원세계가 반대했기에 무산되었지요. 경복궁 밤을 밝힌 전등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또는 글로만 전해 들었던 전등이 직접 켜지게 되자 궁에서 일하는 나인들까지 전등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지요. 전등이 단순한 구경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사거리도 되었지요. 먼저 전등이 건달불로 불렸습니다. 교수님, 불빛이 건달처럼 건들건들해서 건달불이라고 불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전등이 돈이 많이 들고 고장이 잘 날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건달 같다고 해서 생긴 별명이지요. 당시 정부는 필라멘트가 잘 끊어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발전은 외국인 전기 기술자가 관리해야 했고 발전 연료인 등유는 전량 수입해야 했죠. 유지 비용은 무려 4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등 반대 상소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죠. 심지어 나쁜 징조인 증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발전소가 세워진 향원지의 물고기가 죽어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흉조였지요. 이 사건은 발전소 냉각수로 향원지 물을 끌어쓰고 다시 향원지로 흘려보내 생겼습니다. 발전소에서 내보낸 뜨거운 물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었지요.
이 현상이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 제시되자 전등 점화 중지 주장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경복궁의 전등은 전등기사 맥케이가 권총 오발 사건으로 사망해 발전소 가동이 중지된 때를 제외하고 줄곧 밤을 밝혔습니다. 한성거리에서 전등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0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첫 가로등이 1900년 뒤에서 설명할 한성전기 회사의 사옥 앞에 켜졌지요. 전등 사업은 발전기의 특성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성전기 회사는 밤낮으로 돌아가는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낮에는 전차에 공급하고 밤에는 전등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어요. 전등 영업은 일본인 거주지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인 상점 및 거주지 밀집 지역인 진국에였습니다. 지금은 충무로로 불리는 이 지역의 일본인들은 비싼 전등을 여러 곳에 설치했어요. 그만큼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일본인 거주 지역에 치안이 불안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죠. 일본인들이 주로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제로 담보 잡은 집을 빼앗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부를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자연히 일본인 고리대금 업자들에 대한 원성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자주 발생했던 것이지요. 일본인들의 막무가내식 영업 방식과 급격한 세력 확장, 무엇보다 민비 시해에 따라 반일 감정은 날로 더 나빠졌습니다. 일본인들은 한성 밤거리에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군인과 헌병, 칼을 찬 경찰들의 방범 활동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등유를 이용한 장명등으로 밤의 어둠을 밝혔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성전기회사가 전등 사업을 실시하자 진국의 지역의 일본인들은 곧 전등 사업의 주요 고객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2년 12월 1일부터 550간의 도로에 16촉광 전등 39개가 들어섰습니다. 전기회사는 진고계에 원활하게 전등을 공급하기 위해 전등 출장소를 두기도 했지요. 물론 진고계 지역의 전기 가로등이 일본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이 가로등을 건달불이라고 부르며 종종 깨버렸지요. 대일반감을 전등 파손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진고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전등을 침략자인 일본인을 보호해주는 도구로 받아들였지요. 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등 서양 각국의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자리 잡아 공사관 거리로 불리던 정동거리를 밝혔습니다. 외교관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정동은 장명등 켜기를 주도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등의 설치가 본격화된 것은 1897년 1월 영문판 신문 네 인디펜던트에서 서재필이 이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한국인에게 모범적인 선례를 보일 것을 호소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이 거리는 치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소문이 입에 오르내렸지요. 예를 들면 대낮에 외국인 집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길거리에서 시계를 강탈당했다거나 심지어 몰래 권총을 훔치려 영사관에 침입했다거나 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한성부는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주택에도 장명등을 켜도록 조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장명등은 한성전기회사에서 전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곧 전기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성 부민들에게 여흥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한성은 경제와 행정,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1903년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은 동대문 부근의 조그만 간이극장이었지요. 이곳에 12대의 영사기를 설치해 풍경이나 화차의 모습을 담은 필름 길이 500에서 1200척 정도의 짧은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담배 회사 홍보와 전기 회사 영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오전짜리 전차표를 구입해 종점까지 가는 승객에게 담배 한 갑과 영화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했던 것이죠. 이 전략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극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한성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무용, 음악, 연극을 위한 무대로 사용하던 극장 협률사는 1903년 7월 영사기를 설치해 영화관으로 변용하기도 했습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7일 전기 폭발로 극장 후원자 중 몇몇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조선에서 영화 산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이외에도 전차는 한성 사람들에게 새로운 오락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차 그 자체가 오락거리였죠. 개통 당시 일화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전차 개통일은 전통적으로 휴일이었던 음력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 거리는 매우 붐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차 구경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파로 전차는 여러 번 멈춰야 했고 그 때문에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다지요. 그 밖에도 전차의 인기를 알려주는 일화는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한성 박람회를 구경 온 광부들은 전차를 타고 전 노선을 5번씩 왕복했다고도 하지요. 또 전차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 27번 탄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평양에서 떠돌기도 했답니다. 전차를 타기 위해 생업까지 쉬거나 전차를 내리지 않고 서대문과 청량리를 몇 번이나 오고 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차를 타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차를 타느라고 파산한 자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이런 반응은 전차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신기한 오락기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성 부민들이 전차를 타고 한성 바깥으로 놀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저녁에 홍릉행 전차로 노래 부르며 소풍 다녀오는 일도 잦아졌지요. 전기의 공급은 한성을 명실공히 대한제국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제국기 전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